XRP가 100달러라는 지점에 닿는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는 표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미래가 현실로 열리는 시점이며 글로벌 기축 통화급 자산들과 어깨를 나란히 올려놓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려왔던 스케일이 바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며 XRP가 어떤 길을 걷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상징적 가격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지 차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답은 기대를 주고 어떤 답은 무게감을 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모두 현실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시점까지 XRP가 목표에 닿지 못한다면 나는 언제쯤 이 여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과격한 전망들이 간과하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XRP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답하지 못한다면 어떤 가격 논쟁도 의미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XRP는 빠른 결제 속도, 낮은 비용, 통화 간 브릿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자산입니다. 누군가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복권 같은 개념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속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 기술입니다. 인프라 자산은 대체로 조용하게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힘이 폭발합니다. XRP 역시 2017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로 긴 침묵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반복된 기대와 실망의 사이에서 지금의 XRP가 다져졌습니다. SEC 소송은 XRP를 오래 묶어두었지만 부분적 승리 이후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XRP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지금 같은 시기는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레버리지가 제거되고 장기 보유자들의 기반이 다져지며 실제 유틸리티가 확대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나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서는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량을 감안하면 50달러만 해도 이미 수조 달러 규모입니다. 100달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촘촘하게 맞아떨어져야만 열리는 길입니다. 지금 시스템의 구조 그대로라면 쉽게 나오지 않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규제의 명확성입니다. XRP는 증권 여부 논란 속에 오랫동안 눌려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는 순간 기관 자금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상단도 함께 열립니다. 두 번째는 실사용의 확대입니다. 쓰임새가 있는 자산만 살아남습니다. 은행, 글로벌 기업, 결제망이 XRP 기반 송금을 채택하기 시작한다면 그 축적은 어느 순간 급격한 흐름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 환경입니다. 금리 인하, 완화적 정책, 시스템 불신이 동시에 오면 거대한 자금은 새로운 안전지대를 찾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 XRP는 비트코인 다음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경쟁입니다. 이제 시장은 XRP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 LEL이 체인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XRP가 브릿지 자산으로 남으려면 끊임없이 선택받는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5년 시장은 반감기와 ETF, 금리 변화로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XRP는 낮은 한 자릿수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지만 흐름이 좋다면 중반 한 자릿수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만약 2025년 연말에 안정적인 두 자릿수에 안착한다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흐름으로 넘어가면 ETF 규제와 소송 이슈가 상당 부분 정리되며 XRP가 검증된 자산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것입니다. 5에서 10달러 구간 테스트는 충분히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하지만 100달러는 여전히 먼 미래의 영역입니다. 2030년은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은행들이 실제로 암호화폐 기반 결제를 채택했는지,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XRP의 역할을 대체하는지 혹은 공존하는지가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이때 현실적인 가격 구간은 높은 한 자릿수에서 20달러 선 정도입니다. 채택이 폭발한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가격이 오를수록 요구되는 자본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2040년 이후는 가격 논쟁을 넘어 문명적 변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XRP를 인프라로 채택하기 시작한다면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큰 구조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30에서 60달러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고 100달러는 과장된 희망이 아닌 하나의 상당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는 여전히 드문 경우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다른 흐름이 등장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 ETF 청사진을 흘리며 2026년 시장을 주도할 자산들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도지코인, 스텔라, 그리고 XRP가 포함되었습니다. ETF가 허용되는 순간 이 자산들은 전통금융의 공식 매수 대상이 됩니다. 기관은 규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CFTC 감독 아래 비트노미얼이 최초의 현물 암호화폐 시장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막혀있던 기관 자금의 진입이 열리는 매우 큰 변화입니다. 연준은 한 달 만에 4,900억 달러를 공급했고 미국 의회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삼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CBOE는 XRP 2배 레버리지 ETF를 승인하며 XRP를 정식 금융상품의 범주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연준 의장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은 친디지털 자산 정책을 지지하는 케빈 워시입니다. 만약 그가 새로운 의장이 된다면 유동성 환경은 큰 폭의 완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역전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금이 일본으로 이동한 영향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레버리지가 빠지고 새로운 유입 자금이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강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으로 펼쳐질 알트코인 흐름입니다. 본격적인 불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저평가된 구간에서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큰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소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매우 강력한 친암호화폐 정책을 공식화하며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이라는 파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암호화폐를 모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미 큰 판은 짜여 있고 이제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